안녕하세요. 2020년 5급 공채 자료해석 기출문제 해설을 맡은 정승현입니다. 저와 함께 자료해석 40문제에 대한 해설을 같이 보실 건데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확인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답과 함께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두 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강 안에 많은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가 분명하거나 출제자의 의도로 인해서 어떤 풀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확인하는 형태, 이런 부분들은 별도 해설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넘어가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을 보실게요. 1번은 일단은 하단에 보시면은 보고서가 있으니까 보고서 유형이기도 한데, 이 보고서를 가지고 A, B, C, D 이 중에 고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칭형이기도 합니다. 자, 보고서 매칭형의 형태는 총 두 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준값이 주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전부 다 주어져 있지 않은 형태가 있고요. 전체 매칭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처럼 미국이라는 것을 주고 부분적으로 매칭하는 부분 매칭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부분 매칭형의 경우는 미국이 지금 기준이 돼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전체 매칭형, 그러니까 전부 다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를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에요. 여기서는 미국이 등장했기 때문에 미국이 특징이 될 수밖에 없다.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기억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A, B, C, D 중에 어떤 거냐? 그리고 여기서 2017년에 인수 합병 건수 합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인터넷, 컴퓨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읽어보죠. 보고서 갑국 IT 됐습니다. 다음과 같다. 두 번째 줄에 갑국의 IT 산업 인수 합병 건수는 세 개 분야 모두에서 매년 미국의 10% 이하에 불과했다. 10% 이하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부등식이거든요. 이하, 이상, 초과, 미만, 이런 것들은 부등식입니다. 이 부등식들은 항상 경계에 해당하는 값. 이게 핵심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10% 이하다라고 하면 10%를 찾으셔야 돼요. 됐죠? 이 10%가 경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지금 보시면 자, 세 개 분야 모두에서 10% 이하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지워지는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10% 이하가 아니면 지워지는 겁니다. 자, 2014년에 지금 10%가 넘는 게 B죠. B가 지워집니다. 맞죠? 그 다음에 안 지워지고 16년에도 지워지는 게 B가 또 지워지죠. B는 있으니까 애초에. 자, 그 다음에 2017년에 표 1에서 A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표 1에서 A가 지워지는 거예요. A하고 B가. 자, 그 다음에 표 2에서 인터넷 분야에서는 2014년에 C가 지워지네요. 그러니까 마저 지워지는 거예요. A하고 B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C가 마저 지워지고 됐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D와 E가 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보고서에서 나오는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A, B, C가 지워지고요. 남는 게 D2예요. 그럼 앞으로는 D2만 보면 됩니다. A, B, C는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또한 연도별 인수합병 건수 증가 추이를 보면 소프트웨어 분야와 컴퓨터 분야 인수합병 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인터넷 분야 인수합병 건수는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다. 자, 해보시면 바로 D가 나오죠. 확인입니다. 그래서 D에 있는 값들을 모두 2017년 값들을 더해보면 49, 38, 18 다 더해보시면 답은 105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거죠. 됐죠? 자, 이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이후에는 이러한 유형을 제가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확인만 하면 되니까. 별도의 뭔가가 들어가 있지는 않죠. 자, 됐습니다. 문제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좀 재밌는 문제예요. 왜 재밌냐면은 출제자가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의도한 바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게 H와 F와 M하고 C예요. H가 의미하는 것은 예보도 구름, 관측도 구름. 그죠? 그 다음에 F는 예보는 구름, 관측은 실제로는 해가 뜬 거고요. 예보는 해, 관측 날씨는 구름인 걸 M. 그 다음에 해와 해는 C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보와 관측이 맞은 것은 H와 C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보와 관측이 다른 거는 F와 M인 거죠. 맞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정확도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정확도에서 HFMC. 이거 합인데 이거를 이제 순간 당황해요. 대체로는 당황 안 하시는데
대체로까지는 아닌가요? 처음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어차피 결과는 넷 중에 하나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H 더하기 F 더하기 M 더하기 C는 무조건 10입니다. 각각이 얼마냐? 그거는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다를 수 있지만 더한 거는 12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정확도가 가장 높은 팀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정확도가 가장 높은 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모는 똑같기 때문에 C와 H 이들의 합이 가장 큰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가장 큰 걸 찾으면 됩니다. 즉 그림이 똑같은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림이 똑같은 거. 됐죠? 근데 임계 성공 지수는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지금 임계 성공 지수에서 보시면 정확도의 차이점이 뭐냐? CC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모에도 C가 없고 분자에도 C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C를 제외한다. 그 부분 때문에 C를 찾아야 됩니다. C를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자에 H만 있으니까 구름의 개수만 세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C는 어쩔 수 없이 세야 된다. 물론 H도 그림을 보면서 세기는 세야 됩니다. 자, C 제외하고 여기까지 더한 게 얼마냐? 자, 나눠볼게요. 가, 나, 다, 납니다. 그럼 일단 두 가지를 하나만 찾으면 돼요. 일단 HFMC 합이 12가 되니까 C를 찾으면 HFM을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HFM을 따로 찾는 것이 아니라 C만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C. 일단은 C를 보시면은 가입니다. 가는 해인 걸 보세요. 3, 4, 6, 7, 8, 9, 12. 7개네요. 7개. 7개니까 5개가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같은 경우는 4, 7, 8, 12. 4가 되네요. C가 4니까 8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찾아보시면은 자, 그 다음이 5. 다는 5가 되고요. 라는 4가 되네요. 이건 세는 거잖아요. 그죠? 세는 겁니다. C는 7, 4, 7, 8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H도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H. 자, H는 여기 밑에다 써볼게요. H는 구름이에요. 구름. 가 같은 경우는 1, 2, 10, 3입니다.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은 나는 4번. 그 다음에 나는 4번 있고 그 다음에 다는 2번 있네요. 그 다음에 라는 구름이 한 번밖에 없어요.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 찾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H가 몇 번, F가 몇 번, M이 몇 번, C가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C와 H를 찾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게 출제자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자, 정확도가 가장 크다. 그 얘기는 H와 C의 차가 합이 가장 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7이라고 했습니다. 7. C가. 됐죠? 자, 여기서는 4라고 했죠? C가. 자, 여기서는 7이라고 했죠? C가. 그 다음에 C는 8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자에 들어가는 값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 8, 9, 9. 가장 큰 거는 가네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고 임계 성공 지수가 가장 낮은 팀이다. 그러면은 분모가 뭐예요? 얘죠. 분자. 5분의 3. 자, 4분의 1이네요. 4분의 1. 4분의 0.25니까 해보시면 가와 라. 답이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출제자 의도가 뭐였다? 라는 거죠. 다 세는 게 아니라 전부에서 부분만 세는 거예요. 하나씩 다 세는 게 아니라. 물론 다 세도 문제는 풀리지만 우리 시험은 그런 시험 아니죠. 그렇죠? 자, 됐습니다. 좀 풀기 문제였고요. 자, 다음 3번 한번 가보실게요. 3번. 자, 3번은 뭐냐면 표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고해서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보고서에서는 등장하지만 자료에는 없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매우 쉬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다라고 하면은 이 필요한 자료 있잖아요. 필요한 자료는 실제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 그대로의 자료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보기에 등장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내용이 보고서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만 들어가 있어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죠? 물론 딱 맞는 것도 맞고요.
됐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4번. 이건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기억, 니은, 리을이 확인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4번 보실게요. 문제 4번 같은 경우도 확인의 유형이에요. 확인의 유형이라는 것은 기억에 있는 내용이 있는지, 니은에 있는 내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기억 보세요. 택시를 이용한 날은 망보기 측정값이 9,500보 이하다. 그러면 교통수단으로서 택시를 이용한 경우가 1일 쭉 내려와서 9일, 그 다음에 11일, 14일, 15일, 12일도 있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택시를 이용했고요. 이때 9,500보가 넘는지를 이하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죠? 기억은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확인이죠. 이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애초에 없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은 조금 살짝 얘기해 볼까요? 만보기 측정값이 10,000보 이상인 날은 섭취 열량이 2,500kcal 이상이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흐름은 이렇게 가죠. 10,000보 이상인 걸 쭉 찾고 그 중에 섭취 열량이 2,500인 걸 찾아도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이러면 2,500 이상인 경우에 10,000보 이상인 걸 찾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10,000보 이상인 날 이 중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준이 되는 게 10,000보 이상인 거예요. 그죠? 10,000보 이상인 거고 그 중에 섭취 열량 2,500 이상이다. 이걸 찾는 게 맞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찾는 분도 있다고. 이걸 거꾸로 2,500 이상인 경우에 10,000보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됐죠?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리을이 맞다면 거꾸로 해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거꾸로 해도. 근데 리을이 틀렸다면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됐죠? 왜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만보기 측정값이 10,000보 이상인데 섭취열량 2,400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아닌 거죠. 틀린 거죠. 근데 거꾸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2,400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2,500 이상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정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00보 이상인 날에서 2,500 이상인 거 찾으셔야 돼요. 기준이 10,000보 이상입니다. 2,500 이상이 아니고 거꾸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맞는 경우는 되지만 될 수도 있지만 틀린 경우에는 누락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됐죠?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시면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자, 5번 역시 보고서 문제가 참 많죠. 보고서가 많은데 이 보고서를 보고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이랬습니다. 자, 이거는 역시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확인입니다. 확인. 자, 근데 다만 답은 4번이에요. 답은 4번인데 이 4번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 보고서 가장 마지막 문단 월 평균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 시간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죠? 얼마인지 모르는데 살펴보면 오락이 전체 45% 이상이다 그랬어요. 오락이 전체의 45%.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 더해요. 다 더해도 돼요. 다 더한 다음에 분자가 29.39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도 됩니다. 다시 다 더한 게 분모. 그 다음에 분자는 뭐예요? 29.39 곱하기 100을 했더니 그게 45%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렇게 따져도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추천은 당연히 안 하죠. 어떻게 하냐? 보세요. 지금 오락이 29.39라고 했잖아요. 됐죠?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더하지 말고 눈에 띄는 거 좀 더해 볼게요. 일단은 21.66이랑 9.78이 있어요. 둘을 더하면 일단은 31보다는 커요. 두 개만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50%가 안 되는 거죠. 왜? 전체는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얘까지도 포함해서. 맞죠? 근데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는 일단 5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좀 큼지막한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스포츠 10이죠. 자, 이렇게 세 개만 해도 벌써 41입니다. 됐죠? 자, 얘 넉넉하게 30으로 볼게요. 30. 자, 그럼 이 네 개만 가지고 하더라도 71분의 30이라는 거죠. 그죠? 45% 된다 안 된다? 45%?
안 되죠. 됐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다 더하면 안 돼요. 물론 다 더해도 방법은 있어요. 구할 수는 있어요. 그죠? 구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출제자 자체가. 일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일부 가지고. 다시 71이죠? 71의 45%는 뭐예요? 50%에다가 이것의 10%를 빼는 거 아니에요. 이게 45% 아닙니까? 그럼 절반이 얼마예요? 35.5죠. 됐죠? 이거에다가 3.35. 그러면 일부만 했는데도 벌써 얘보다 크다고요. 45%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 시험 자체가. 그렇죠? 자, 그래서 전부 다 볼 것이 아니라 째째하게 안 나요. 우리 자료 해석은 모르겠어요. 다른 시험에 있는 자료 해석 뭐 또는 NCS의 수리 능력 이런 데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자료 자체를 째째하게는 안 줘요. 째째하게 주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그렇게 해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6번에 다음 표는 3월 사회인 축구리그 경기일 때 누적 승점에 대한 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나와 있죠. 자료들이. 그 다음 조건에 보시면은 팀별로 다른 팀과 2경기씩 한다. 지금 팀이 몇 팀이에요? 6팀이에요. 6팀이 한 번씩 경기를 한다. 뭐예요? 61이죠. 6경기입니다. 맞죠? 아, 죄송합니다. 2죠. 2. 2죠. 한 번씩. 왜냐하면 팀이라는 게 2개씩, 2팀에서 부딪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 2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네, 15입니다. 즉, 6개의 팀이 만나갖고 경기하는 횟수 자체가 15번이에요. 총 15경기가 일어난다. 그런데 2번씩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30경기를 합니다. 물론 이 30경기 중에 각각의 팀이 경기를 치르는 건 몇 경기씩인 거예요? 자, 10경기죠? 10경기씩인 거죠.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일별로 3경기가 진행된다. 자, 하루에 3경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6개 팀이니까 둘 이러니까 맞죠? 그 다음에 경기일별로 팀당 1경기만 진행한다. 자, 이거는 이제 조건. 오류가 나면 안 되니까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승리팀은 3점, 패배팀은 0점, 무승부는 1점. 자, 그 다음에 3월 30일 경기 후 누적 승점이 1등인 팀 우승이 된다. 자, 일단 이렇게 보면 우승은 D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30경기 기억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승무패잖아요. 승무패. 근데 각 팀별로 10경기씩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전이 되는 거예요. 10전, 몇 승, 몇 무, 몇 패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합이 10이에요. 합이 10. 이 얘기는 3개를 구할 필요가 없이 2개만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개만. 근데 승점이라는 것이 가산되는 게 이기거나 비길 때 가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패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패는 얘네 둘을 구하면 나머지 하나가 패니까. 그죠? 승점하고 상관도 없고. 맞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 A 보세요. A를 보시면 일단 9일날 이겼죠? 12일날 이겼어요. 자, 그 다음에 14일날은 비겼고 16일날 비겼고 내리지다가 23일날 비기고 26일날 지고 28일날 비기고 30일날 비기고 죄 비기네요. 그죠? 비깁니다. 됐죠? 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다시 방금은 실컷 다 했죠. 하나씩 봤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 사실상 승만 세면 돼요. 승만. 왜? 무를 하나씩 셀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죠? 3개가 다 더해서 10이에요. 승과 무를 구하면 뭐라고요? 패는 자동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무는 1점이에요. 승수만 몇 승인지 알면 볼게요. 자, 지금 몇 번 이겼다고 했어요? 12일날 한 번 이기고 더하기 3한 것만 찾으세요. 더하기 3. 자, 9일날 이기고 12일날 이겼어요. 그러니까 2번 이기고 끝났어요. 2승. 6점이죠. 근데 얘가 몇 점이에요? 지금 11점이죠. 11점에서 6점 빼면 얼마예요? 5점입니다. 5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무승부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승무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 빈출이잖아요. 승무패는. 맞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B 보세요. B 간단해집니다. 자, B가 이기는 게 19일하고 21일하고 26일 3번 이겼어요. B가 3번 이기죠?
F까지 있네요. E, F. 자, 얘가 3번 이깁니다. 3번. 그러면은 9점이에요. 근데 12점이라는 얘기는 3승 3무란 얘기죠. 자, C는 어떻게 됩니까? C 몇 번 이겨요? 14일 날. 그 다음에 3번 이기네요. 9점. 근데 11점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E는 같은 원리로 보시면 3승 6무 나옵니다. 6무. 자, 그 다음에 F는 3승 4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E가 1등일 수밖에 없네요. D를 안 구했네요. D는 어떻게 돼요? D는 4승 4무. 자, 보세요. 승이 하나 높고 무가 2개 높죠? 그럼 얘가 1점이 높은 거죠. 간단한 원리예요. 간단한 원리. 자, 이러면 일단은 D가 가장 점수가 높다. 네, 거기까지 보시고. 자, 볼게요. 1번 A팀과 C팀은 승리할 수 같다? 끝났어요. 문제는 할 얘기가 많은데 1번에서 끝났네요. 승리할 수 같지가 않죠. 그죠? 자, 근데 이렇습니다. 우리 자료 해석에서 등장하는 문제들은 제가 굉장히 다른 시험도 많이 준비를 같이 하지만 이 PSAT 5급에 나오는 자료 해석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오답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답이 나올 만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오답을 만드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오답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A하고 C가 점수 총합이 11점으로 똑같죠. 됐죠? 그런 식으로 장난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같다라는 말을 한 거죠. 하지만 1번입니다. 1번. 자, 1번 답이고요. 2번 B팀은 화요일에는 패배한 적이 없다. 자, 이건 확인. 3번 모든 팀이 같은 경기에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있다. 자, 이것도 역시 확인입니다. 자, 모두 무승부가 되려면 모두 다 1점씩 올라가야 돼요. 모두 다 1점씩 올라가는 경우가 어디 있죠? 네, 23일입니다. 그죠? 23일이 모두 다 1점씩 더해지네요. 자, 그 다음에 C팀은 3월 14일에 이 팀과 그냥 승리했다. 자, 이거는 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죠? 3월 14일 보세요. 3월 14일 보시게 되면은 자, C하고 E인데 C는 14일에 점수가 3점이 오르고 E는 졌어요. 그죠? 나머지 팀은 뭐예요? 무승부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또 매력적이죠? 3월 30일 경기 결과가 달라져도 우승팀은 바뀌지 않는다. 왜 3월 30일에 경기 결과가 달라져도 우승팀이 바뀌지 않느냐. 일단은 점수에 근접한 팀을 좀 보시면 E는 이미 이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15점이 맥시멈이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겨봐야 15점. A도 이겨봐야 13점. F도 이겨봐야 15점이에요. 그러니까 16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선택지들을 좀 수집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선택지들. 왜냐면은 비슷한 형태의 선택지들이 자꾸 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지는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펜은 썼나요? 안 썼네요. 쓴다라고 하더라도 빼기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7번. 갑국에 해당한다. 자, 요것도 확인입니다. 확인. 매칭형이죠. 자, 이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A, B, C, D 전체 매칭형이죠. 전체 매칭형의 경우는 기준을 잡아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형의 기본 틀이 소거하는 형태예요. 소거. 됐죠? 소거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여기서 이제 보고서 형태니까 보고서를 보시면서 하나씩 지어가는 거죠. 보고서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건, 정보 이런 걸로도 소거할 수 있고요. 됐죠? 소거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쭉 소거를 해보시면은 답은 어렵지 않게 2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실게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0개의 직무 역량. NCS 직업기초능력에 들어가는 10개 의사소통 능력부터 직업윤리까지입니다. 됐죠? 자, 중요도는 모두 다 5점 만점이에요. 5점 만점인 상태에서 냈습니다. 이렇게. 자, 특별히 문제되는 거 없어요. 이거는 지금 비교잖아요. 보통 8번과 같이 그 몇 점 이렇게 실수 자료들이 쭉 나열돼 있으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특히나 신소재, 게임, 미디어, 식품 이렇게 해가지고 추세를 볼 수도 없어요. 추세가 되려면 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연도가 나와야 되는데 연도도 없어요. 자, 가로축, 세로축이 모두 항목입니다. 이러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누가 크지? 이거밖에 없거든요. 연도라도 있었으면 추세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포인트라도 있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는 리을만 한번 볼게요. 나머지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확인 형태입니다. 리을. 자, 4개 분야의 직무 역량의 중요도의 평균 값이 가장 높은 직무 역량은 문제 해결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자, 확인이잖아요. 그죠? 확인인데 이렇게 가보는 게 어떨까요? 자, 일단은 눈에 띄는 게 2개예요. 문제 해결하고 직업 윤리입니다. 지금 기억해 보시면은 신소재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하고 수리다 해서 맞아요. 기억이. 그죠? 확인이잖아요. 1등 찾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봐버린다라고 한다면 문제 해결하고 직업 윤리가 딱 걸려요. 2개가 걸리죠? 자, 근데 여기서 자, 이건 실제로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이 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안에서. 자, 4.52. 여기가 4.66. 그 다음에 4.45. 4.5. 그 다음에 4.50. 4.3.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보기에서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게 문제 해결 능력이다 그랬는데 직업률을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0.14점 높죠. 다시 다 더할 것이 아니라 부분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숫자가 작아지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0.14점. 0.14점이 높죠. 자, 끝났어요. 됐죠? 자, 그다음 여기는 보시면 0.14점이 높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여기는 0.11점이 높네요. 직업 윤리가 더 큰 거죠. 평균이 높으면 총점도 높은 거니까요.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리을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딴 것도 있겠지만 일단 문제 해결은 직업 윤리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은 자, 일부 훼손된 서류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 자, 여기서는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뭐냐면 지금 정보가 부동산하고 기타거든요. 맞죠? 부동산하고 기타하고 전체입니다. 부동산, 기타. 전체 기죠. 당연히 얘네 둘을 더한 게 전체예요. 당연히. 그죠? 이렇게 항목이 2개밖에 없을 때는 상대비 이 관점이 좀 중요해요. 상대비. 상대비라는 게 뭐냐면 원래 비율, 비중이라는 것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비중이라고 합니다. 됐죠? 근데 상대비라는 것은 얘네 둘 사이의 비라는 거예요. 얘네 둘 사이의 비.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부동산 정보 중에 일부 누락된 게 있어요. 물론 1의 자리, 10의 자리, 뭐 100의 자리까지 등장하는 건 있지만 누락이 됐죠, 일단. 그죠? 누락이 됐습니다. 일부가 이렇게 없어졌어요. 됐죠?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가 4예요. 여기가 1입니다. 여기 얼마예요? 3이죠. 굉장히 간단하죠? 잘 보세요.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가 얘의 3배냐? 그죠? 근데 여기가 누락이 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3배가 되는 걸 확인하려면은 여기서 여기를 빼서 얘를 찾아가지고 3배가 되는지 확인하던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4배인가 확인해야 되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의 관계는 얘네들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비 관점입니다. 당연히 얘네들 갖다 할 수 있고. 이해되시죠? 그죠? 자, 무슨 얘기냐? 보세요. 우선 기억 한번 보시면 부동산 압류 건수가 매년 기타 압류 건수의 4배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기억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상이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가면 5배라고. 5배가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됐죠? 왜? 얘가 1이면 얘는 4 이상일 수니까 얘는 5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얘가 누락이 돼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기억을 보시면 자, 5배가 안 되는 거 찾으시면 돼요. 5배가 안 되는 거. 자, 일단 2017년 안 되죠? 2016년도 안 되네요. 2016년에 5배 하면 어떻게 됩니까? 17만 나옵니다. 17만. 맞죠? 얘가 17만이 나온다고요.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17만이 아니라 15만 얼마기 때문에 5배가 안 된다? 4배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고관점이에요. 이해되셨죠? 됐죠? 상대비는 이 고급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됐죠? 얘네들의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거. 항목이 2개일 때 여러 개면 안 되죠. 물론 여러 개 중에서도 묶어 가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경우는 확인. 네, 확인이고요. 디귿도 뭐예요? 30% 감소하고 그 다음에 25% 미만, 감소율은 25% 미만이다. 자,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물론 다만 25%다. 25%다 그러면 뭐예요? 25%. 제가 리을에서도 또 말씀드릴 건데 25%다. 4분의 1이다. 그죠? 25% 미만이다. 4분의 1 미만이다. 예, 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리을. 2016년에 부동산의 압류 건수는 2014년 대비 2.5% 이상 증가했다. 자, 2.5%. 2.5%는 뭐겠어요? 100분의 2.5, 1000분의 25, 40분의 1입니다. 됐죠? 즉, 기준량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2014년 부동산. 요거는 주어져 있습니다. 122148. 됐죠? 그 다음에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쉽네요. 2016년 부동산입니다. 근데 158754에서 34011을 빼면 되죠. 보통 전이렇게 가요. 잘 보세요. 158754. 그 다음에 34011.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뺄 때는. 당연히 쪼개서 가야죠. 이렇게. 쪼개지는 것만큼 쪼개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바로 쓸 수 있어요. 1, 2, 4, 7, 4, 3 빼기 1, 2, 2, 1, 4, 8 이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또 쪼개 이렇게. 2 남죠? 분자에 해당하는 값이 2. 네, 빼게 되면 5, 95, 5, 95 이렇게 되네요. 2595.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이만큼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가 40분의 1. 2.5% 이상. 40분의 1보다 커야겠네, 그러면. 그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나누기 싫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해보는 거죠. 그죠? 자, 이걸 40으로 나누던가 아니면 40으로 나누는 게 어렵진 않네요. 그죠? 40을 곱해보던가. 그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옳은 거였고요. 이거 40 곱해보세요. 40 곱해도 못 가죠. 이쪽으로. 4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리을이 역시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거는 기억만 볼게요. 기억만 보시면 나머지 확인이고요. 기능장과 기사의 필기 합격률은 각각 실기 합격률보다 낮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기능장과 기사의 필기 합격률. 근데 기사는 주어져 있어요. 그죠? 합격률이. 그죠? 합격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기능장만 보면 되는 거예요. 기능장. 그죠? 네, 보십시오. 기능장을 보시면 쉬워볼게요. 기능장만 보면 되는데 이 문제를 보면 좀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이 시험에서 원하는 자료 해석에서 원하는 것은 아주 디테일한 값이 아니라 대소예요. 대소. 누가 더 크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죠. 자, 기능장의 합격률이 응시자분의 합격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21651입니다. 이게 어려워서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설명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랑 29.7 이거 둘이 비교하는 거죠. 됐죠? 그럼 어떻게 가냐? 쉽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0.4보다 큽니다. 0.5까지는 안 돼요. 이 값이 0.4보다 크다고요. 분수는 어차피 몇 배냐, 몇 배냐. 0.4배보다 크다는 얘기는 0.4보다 좀 더 크다 이 얘기입니다. 이 값 자체가. 40%가 넘어가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필기 합격률이 실기보다 낮다 그랬는데 기능장은 높아요. 됐죠? 그러니까 어려워서 한 게 아니에요. 관점 이런 분수는 몇 배냐 이걸 묻는 거예요. 몇 배냐. 그죠? 그래서 40%를 찾아갖고 확인해 본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11번 가볼게요. 11번. 다음 표는 19년 화학제품 매출액의 상위 9개 기업 매출액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에 근거해서 A부터 D에 해당한 값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랬네요. 자, 매칭형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칭형. 매칭형 계속 나오고 있고 매칭형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전체 매칭형이냐 아니면 부분 매칭형이냐. 부분 매칭형이면은 주어져 있는 값들이 뭐라고 했어요? 기준이다. 물론 주어져 있는 값들을 모두 다 기준으로 삼느냐? 그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앞에서 했던 미국 같은 경우는 써먹었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보통 매칭형은 여기서는 조건으로 등장했는데 매칭형의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소거형이라고 했잖아요. 소거형. 그렇죠?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길만 잘 들어서면은 조건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편의상,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할게요. 위에서부터. 지금 적으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적으시고 보통은 순서만 잘 맞추면은 중간에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100%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90%도 아니에요. 꽤 높은 비율로 중간에 끝나기도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볼게요. 한번 어떤지.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보통 이 매칭형 들어갈 때는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얘가 나오네? 이런 것부터. 기역을 한번 볼게요. 드폰, KR 화학. 자, 매출액의 80% 미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드폰하고 KR화학의 2018년입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거는 2019년 자료예요. 근데 2019년 자료인데 2000화학 매출액의 80% 미만이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2018년이 있고 2019년이 있고 이렇게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곱하기 101개 8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80% 미만이다. 됐죠?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80% 미만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맞죠? 네, 80% 미만이다. 네, 80% 미만이다. 이거예요, 이거. 잘 보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넘기고 2018 100으로 나눌게요. 자, 100 나누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1로 보내. 80.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값이 얘잖아요. 그죠? 얘입니다. 그죠? 얘예요. 그래서 돌아가려면 잘 보세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것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주어져 있어요. 즉 여기에서 1로 올 때 몇 % 증가는 이게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꾸로 갈 때는 이거 흔히 착각하시는데 자, 80% 미만이다 그러면 20%보다 더 많이 감소하면 되겠네. 이렇게 착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증가한 게 이거니까 곱한 만큼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됐죠? 곱한 만큼으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증가율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보세요. 80분의 100.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80 미만. 부등식은 경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80분의 100이 얼마예요? 1.25예요. 1.25. 근데 분모가 80보다 작아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5보다 크다. 즉 증가율이 25%가 넘어가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증가율이 25% 넘어가는 게 A하고 B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20%가 넘어가는 거 찾으면 안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25%가 넘어가는 거 찾아야 돼요. 됐죠? 자, 그럼 25% 넘어가는 것이 C까지 있네요. 그죠? 자, A, B, C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별로인 거죠. 처음에 하기에는. 됐죠? 근데 나머지도 그닥이긴 해요. 사실은. 자, 보세요. 니은 백승모빌과 신호텍 둘 다 주어져 있는 기업은 아니네요. 자, 2019년 화학제품의 매출액은 각각 총 매출액에서 화학제품을 제외한 매출액의 2배 미만이다. 자, 이거는 화학제품 매출액이 크다는 거예요? 아니면 화학제품 마이너스 총 매출액 마이너스 화학제품의 매출액 이 크다는 거예요. 화학제품 매출액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총에서 화학제품을 총에서 화학제품을 뺐대요. 요거랑
화학 제품을 비교하는데 2배 미만이라는 거죠. 그죠? 2배 미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물론 주어져 있는 값들이 다 있어요. 지금 총 매출액도 있고 화학 제품 매출액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확인 가능하겠어요. 그죠? 자, 확인 가능하고 다만 총 매출액이 A랑 B랑 C랑 D랑 다 주어져 있지는 않네요. 그죠? 그 부분이 어려운 거죠. 일단은 뭐 찾아보죠. 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A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A는 지금 화학 제품의 매출액 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총 매출액은 62.4. 자, 그 다음에 B는 63.2예요. 63.2%. 여기서 63.2%는 잘 보세요. 8분의 5 있죠. 8분의 5. 8분의 5가 0.625예요. 그거보다는 크죠. 8분의 5보다는. 그죠? 8분의 5라는 걸 굳이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8분의 5라는 것은 그 계산하기 편한 기본 분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보세요. 지금 총 매출액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화학 제품 매출액이 54.2다. 이 얘기면 이 값에다가 8분의 5 곱한 게 54.2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는 값은 뭐예요? 54.2 곱하기 5분의 8인 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럼 5로 나누고 8 곱하는 거예요. 5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0.8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86.4보다는 커요. 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근데 빈칸의 값이 정확하게 구해지지 않는다.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나누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아도 요 정도 값만 있어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그다음에 C는 67%예요. 67%면 3분의 2 정도입니다. 물론 3분의 2보다 커요. 즉 뭐 하라는 얘기예요? 34.6 여기다가 2분의 3 그래서 17.3에다가 3 곱하라는 얘기죠. 51.9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역시 큽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 D는 54.9%인데 54.9%는 55% 정도로 보는 거예요. 55%. 55%가 20분의 11. 됐죠? 그러니까 D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9.7에다가 11분의 20.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의도했구나. 왜? 얘가 2.7 나옵니다. 2.7. 54가 딱 떨어져요. 됐죠?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해보시면은 100과 C는 B 아니면 D고요. B 아니면 D입니다. 그러니까 D하고 처음에 나왔던 거 드하고 KR 같은 경우는 A 아니면 C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에서 알 수 있는 거 여기까지. 됐죠? 기억하고 니은에서 어떻게 한다? 자, 100과 C는 B 아니면 D고 그 다음에 드와 K는 A 아니면 C다.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리을에서 해결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디귿에서 2019년 총 매출액은 포르오사는 있는 거예요. KR 화학보다 작다 그랬는데 KR 화학보다 총 매출액이 작은 거 포르오사의 매출액이 55.9죠. 그거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55.9보다 큰 게 뭐가 있어요? A 아니면 B입니다. 근데 K는 A가 되는 거죠. 디귿에서 KR이 A가 되고요. 그러면은 드가 C가 되는 거죠. 됐죠? 여기서 확인되고 그 다음에 리을에서 2018년 화학제품 매출액은 자빅이 신호텍보다 크다. 자, 자빅이 신호텍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신호텍 아직 못 구했거든요. 화학제품 매출액 보시면은 자빅이 37.6이고요. 자, 37.6보다 작은 게 C하고 D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미 C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끝났죠. 신호텍이 D가 되는 거죠. 맞죠? 100이 B가 되고. 보통 중간에 해결되는 게 좋은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해보시면 답은 5번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의 경우는 토지 수용 보상비 산출입니다. 그죠? 토지 보상비 산출인데 이거 좀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보상비라는 것이 용지구입비와 보상비가 따로 또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작물 보상비입니다. 지작물. 자, 이거 둘을 더한 게 보상비예요. 근데 지작물 보상비는 뭐예요? 용지구입비의 20%다 이랬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상비는 결과적으로 용지구입비 곱하기 1.2배. 무슨 얘기예요? 정비례 한다는 얘기죠. 정비례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2배 되면 2배, 3배 되면 3배 이 얘기예요. 그렇죠? 요익입니다. 요익이.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보상비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용지구입비 있죠. 용지구입비. 이 용지구입비만 가지고도 누가 더 크다 할 수 있다. 다시 보상비가 누가 제일 크냐? 그러면 어차피 모든 값에다가 1.2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용지구입비에다가 1.2배. 얘가 가장 큰 거예요. 정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 관계만 이해하시면은 문제 풀만 할 겁니다. 자, 기억 볼게요. 기억. 자, 모든 지목의 보상 배율을 감정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총 보상비는 변경 전에 2배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요 말 자체가. 자, 이렇게 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강의할 때도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자 보세요. 지우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숫자가 좀 크면 배기 싫어요. 무슨 얘기냐면 숫자가 크면 아무래도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근데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빼주거나 나눠주는 게 계산하기엔 좀 편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어차피 보상비, 용지구입비가 면적에다가 면적당 지가에다가 보상비율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지목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면적과 면적당 지가는 각각 정해졌어요. 다만 보상비율의 감정가냐 실거래가냐가 나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차피 곱해야 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저는 자, 잘 보시면 면적 쪽에서 보시면 다 50의 배수고요. 면적당 지가도 다 50의 배수예요. 그럼 애초에 다 50을 나눠서 가는 거죠. 3. 답. 1, 2. 그 다음에 대지. 대지는 2, 4. 임야. 2, 1. 그 다음에 공장. 공장의 경우는 2, 그 다음에 3이죠. 마지막으로 창고. 1입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뭐 계산해 보시면 3, 2, 8, 2, 6,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이제 뭐가 달라졌느냐? 문제에서 지금 모두 다 감정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을 갖대요. 그죠? 근데 이게 변경 전에 2배 이상이냐 그랬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2배 이상이 확실한 애들. 대지 같은 경우는 3배예요. 그죠? 임야도 2배가 넘습니다. 공장은 3배. 3배. 근데 여기가 이제 몇 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몇 배예요? 이건 거죠. 됐죠? 근데 얘네들은 모두 어때요? 1.5배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애초에. 아, 1.5보다 크네? 이렇게. 크다. 됐죠? 잘 보세요. 얘는 2가 넘으니까 냅둬요, 그냥. 됐죠? 그리고 얘네들은 다 3이죠. 됐죠? 3이죠? 8, 6, 14, 16. 자, 여기는 16 곱하기 3이 있어요. 여기는 5 곱하기 1.5가 있죠. 얘하고 지뢰 원리, 시소 공식을 이용해 보면은 둘을 더해서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2보다 큰 값 나옵니다. 2배보다 큰 값 나와요. 2배보다. 됐죠? 실제로 2배보다 큰 값 나온다고. 됐죠? 됐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더해서 곱하기 2한 거랑 계산해 보면은 2배보다 큰 값이 나온다.
됐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가면 버거워요. 그죠? 이렇게 가면 버거운 거고 어떻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 계산 자체 내에서 1.5배? 압도적으로 크네. 2배가 넘겠다. 그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기억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기억은.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보상비가 뭐 확인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네, 확인이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보상비 기준이 보상 같다. 자, 리을은 볼게요. 리을은 이거네요. 공장의 감정가 기준 보상비 그랬습니다. 공장의 감정가 기준. 이거 비슷한데, 이 흐름이랑 비슷한데, 공장의 감정가 기준, 공장입니다. 공장 어떻게 돼요? 2, 3. 감정가 기준이에요, 얘가. 그죠? 공장은. 그러면은 1.6.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전. 실거래가입니다. 전은 1 곱하기 3. 실거래가 기준. 2배, 2배. 같죠? 그죠? 그 리얼이 맞습니다. 자, 선택지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수집할 필요가 있어요. 됐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네, 문제 13, 14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3, 14. 자, 13, 14는 일단 13에서는 어떤 걸 찾아야 되느냐. 13번에서는 가와 나에 들어갈 값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이 말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위에 있는 것 중에 A, B, C, D 중에 어떤 거냐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 근데 보시면은 주어져 있는 게 2018년 내용입니다. 2018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2018년과 17년이에요. 됐죠? 자, 어떻게 가셔야 되냐. 보시게 되면은 가중치가 있어요. 그죠? 부문별 점수. 각 부분에 속하는 세부 지표별. 부문별 가중치분의 세부 지표별 점수 곱하기 세부 지표별 가중치.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평판도 조사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18년이다 그러면은 2.9에다가 30분의 15 곱하라는 얘기죠. 됐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자, 근데 여기서 13번에서 요구하는 게 A, B, C, D 중에 뭐냐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찾기 쉬운 걸로 가야 돼요. 찾기 쉬운 거. 자, 연구가 가와 나를 찾아야 돼요. 가와 나. 그죠? 가와 나를 찾아야 되는데 가하고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ABCD 중에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가하고 나를 이용해서 뭔가 하면 좋겠지만 구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못 쓰고 결과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연구나 국제화를 봐야 돼요. 연구나 국제화. 자, 연구 한번 보세요. 연구. 연구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1.6 곱하기 30분의 18. 30분의 18이면 얼마예요? 0.6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3.3. 30분의 6이니까 5분의 1, 0.2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1.3 곱하기 0.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보세요. 계산해 보시면 0.96. 자, 이건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됐죠? 아니면 0.1, 5.33이 2배를 하시든가. 그게 낫겠네요. 자, 5.33이 2배를 하시면은 10.66. 8.26. 더해보시면 18, 17, 18, 19.88. 자, 잘 보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19.88에 해당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C하고 E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의도한 거죠. 같은 값이 나오게끔. 됐죠? 자, 그 다음에 국제화까지 같은 원리로 확인해 보시면 13번은 2에 대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에 대한 거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값 산학협력이 40.5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논문 인용도가 얼마예요? 11.6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추가로 필요한 자료 이랬으니까 보고서에 없는 내용 넣으시면 되겠죠? 확인해 보시면 1번 나오게 되겠습니다. 1번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굉장히 짓궂은 문제예요. 저라면 절대 시험에서 안 풉니다. 이 문제. 왜 안 푸냐면 자 보세요. 원래 이런 걸 자료 변환이라고 하거든요. 자료 변환의 특징이 뭐냐면은 실수 자료다,
실수 자료가 주어지면 이거를 실수 그래프나 비율 그래프로 바꾸든가, 비율 자료가 주어지면 비율 그래프나 실수 그래프로 바꿔줘요. 이게 이제 맞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실수 자료를 지금 주어진 게 실수 자료잖아요. 그죠? 실수 자료를 실수로 준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일단은 그대로 옮기는 거. 그죠? 그대로 옮기는 거나 아니면은 빼기 정도, 더하기 정도. 간단한 계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쉬워요, 찾기가. 그래서 실제로 100%는 아니지만 이쪽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보통은 비율로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왜 직구냐? 비율이 2번, 3번, 4번, 5번 다 비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직구준 문제죠. 더군다나 답은 3번입니다. 3번인데 이 3번이라는 답을 찾아내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원그래프 같이 주어져 있으면 원그래프라면 사실은 어렵지 않거든요. 왜 어렵지 않냐면 원그래프는 합이 100%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가 어긋나면 나머지도 어긋나야 돼. 최소한 하나 더. 그죠? 그러니까 찾기가 쉬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확인을 다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 해볼 수밖에 없죠. 근데 3번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중식이 5.2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 계산해 보시면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견하기가 매우 힘든 거죠. 물론 2015년에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뭐 그렇게 위안 삼을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딱 집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건너뛰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답은 3번의 중식이 잘못됐다. 자,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 보시면은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업체당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종합물류업이다 그랬습니다. 업체당 매출액. 업체당 매출액이라는 게 뭐예요? A당 B. A분의 B거든요. A분의 B. 업체당 매출액 그러면은 업체 수가 뭐예요? 분모. 분자가 뭐예요? 매출액인 거죠. 그죠? 자, 이게 가장 큰 게 종합물류업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분수 있잖아요. 분수. 분자, 분모. 분수입니다. 얘는 비율. 결과적으로는 몇 배냐. 이거 물어보는 몇 배냐. 그죠? 몇 배냐 묻는 거예요. 몇 배냐. 됐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겁니다. 종합물류업이 분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그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보세요. 화물 운송업 같은 거랑 비교가 안 돼요. 왜 안 되죠? 분모는 큰데 분자는 한참 작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류시설업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분자의 차이가 엄청나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다 마찬가지예요. 해보시면은 기억이 맞는 거죠. 다만 느낌만 좀 볼게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 건지. 19 요거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 이런 겁니다. 3, 4, 1, 5 이런 거 보시면 일단 9배 정도 돼요. 9배. 2배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상대 비교라고 합니다. 상대 비교.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제가 쓰는 말이니까. 상대 비교라고 하는데 분자에 곱하는 값이 분모에 곱하는 값보다 크면 큰 거예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됐죠?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몇 배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종업원 중 자격증 소지자의 비중이 가장 낮은 업종은 이랬습니다. 자, 종업원 중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이 지금 내용 자체가 종업원 중에 전문 인력 중에 자격증 소지자예요. 그죠? 자, 가장 낮은 업종은 매출액당 전문 인력수가 가장 업종과 동일. 이건 확인이네요. 그렇죠? 확인. 자, 그래서 16번 해보시면 답은 1번이 나오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17번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것도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비정규직 간접 고용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비정규직의 간접 고용 비율은 비정규직이니까 애초에 비정규직만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더하기 직접분해. 간접 곱하기 100이죠. 요거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직접 고용 비율 이러면은 여기가 직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주어진 자료가 비정규직의 간접 고용 인원과 비정규직의 간접 고용 비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어져 있지 않은 게 뭐예요? 직접 고용 인원이 안 주어져 있네요.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죠? 이 전부와 예를 줬다면 당연히 예를 물어보겠죠. 됐죠? 자, 기억 보시겠습니다. 업종별 비정규직 간접 고용 총 인원은 마트가 백화점의 2배 이상이다. 마트가 백화점의 2배 이상이다. 인원입니다. 인원. 자, 일단 전체가 있잖아요. 전체가. 잘 보세요. 어차피 구성은 마찬가지 상대비예요. 백화점하고 마트밖에 없어요. 백화점하고 마트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백화점 따로, 마트 따로 할 필요 없이 전체가 주어져 있으니까. 마트가 백화점의 2배 이상이다 그랬잖아요. 마트가 백화점의 2배 이상이다. 이상이다. 요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백화점의 3배 한 것보다 전체가 커났다. 백화점의 3배 차지라는 얘기예요. 백화점의 3배.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백화점이 지금 3,408, 209, 2,149, 231, 146밖에 안 되네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해보면은 5,000. 한 6,000 정도 되겠죠? 그죠? 한 6,000. 6,000 정도 된다. 3배? 해도 안 되네요. 느낌 아시겠어요? 이거. 이 말은 이걸 따로 구하면 안 돼, 지금. 전체를 주고 하는 거니까. 얘하고 얘 사이 관계를 얘하고 얘 사이 관계를 해결하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자, 됐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맞습니다.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직접 고용 인원은 A가 H의 10배 이상이다. 자, 이거는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냐면 A가 보세요. 한 75% 정도가 비정규직 간접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25%는 뭐라는 얘기예요? 25%는 직접이라는 얘기죠. 다시. 자, 비정규직 간접 고용 인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A가 얼마예요? 3,408. 근데 비정규직 직접은 간접이 75%, 직접이 25%라는 얘기는 직접의 3배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간접의 3분의 1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 3,408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3으로. 그죠?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런 식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H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잖아요. 그죠? 직접이. 그러니까 1대 9예요. 1대 9. 됐죠? 1대 9. 다시 무슨 얘기냐면 별 얘기는 아닌데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A가 있어요. 간과 직접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몇 대 몇이라고요? 3대 1이라고. 3대 1.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직접 고용 비율이 75%. 간접이 75%, 직접이 25%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간접의 인원의 3분의 1이 나온다고요. 3분의 1. 얼마예요? 한 1,100명 정도 되죠. 1,000명 물론 넘습니다. 째째하지 않게. 자, 그 다음 H는 1,500이고요. 9대 1이에요. 9대 1. 9대 1. 9대 1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9로 나눠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H는 9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9로 나누게 되면은 자, 650이니까 한 160명 넉넉하게. 10배는 아니잖아요. 그죠? 10배 아니다. 니은 틀렸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고용이라는 것의 쓰임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수집할 만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1번. 나머지 해보시고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도 재밌는 문제예요. 재밌는 문제 투성이죠.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요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상관없는데 자, 뭐 정보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정보. 자, 해수면 온도 지표는 해당 월 관측된 해수면 온도에서 기준 해수면 온도를 뺀 값이다. 그 다음에 알파 지수는 전월, 해당 월, 2월 이 3개월간의 해수면 온도 지표의 평균 값이고요. 이 현상, 알파 지수가 5개월 이상 계속 0.5 이상일 때 0.5 이상인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가 이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 말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L 현상은 알파 지수가 5개월 이상 계속되고 마이너스 0.5 이하일 때 마이너스 0.5 이하인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L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죠? 자, 답은 옳은 거 찾는 거고요. 자, 일단은 뭐 1번 확인이고 2번은 해수면 온도는 2019년 6월까지만 측되었다. 이거는 자료가 6월까지 있네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답 2번 이렇게 쓰시는 분이 많은데 자, 방금 뭐라고 했어요? 세 달치를 낸 거고요. 세 달이 모두 다 어떻다는 거예요? 세 달의 평균값인 거예요. 평균값. 세 달의 평균값. 그러니까 6월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7월 달까지 구했다는 얘기예요. 7월 달을 왜 안 써요? 8월 달을 못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6월까지가 아니라 7월까지다. 그 부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2018년에는 E현상과 L현상이 둘 다 있었다. 자, E현상과 L현상은 모두 다 5개월 이상 지속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숫자들은 3개월 동안 값의 평균값이잖아요. 그죠? 됐죠? 3개월 동안 평균값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자, 그림이 좀 조그마죠. 자, 이 현상 같은 경우는 네모를 보시게 되면 10월부터 그죠? 10월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10월부터 0.5가 넘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해에 보시면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인데 0.8, 0.8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언뜻 보시면 9월이니 10월부터니까 9월부터다. 9, 10, 11, 12. 4개월이니까 이 현상 아닌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그 다음 해 1월에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부터? 처음부터 친다고요. 이 현상이라고. L도 마찬가지고.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과 그 다음에 L 현상도 어떻게 됩니까? L 현상도 2017년 말미와 그 다음에 2018년 초부터 L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주어진 기간 동안 모두 L 현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3번이 맞는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부분이 헷갈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9개월이죠. 9개월. 이 현상은 9개월이고요.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3개월 동안이니까. L은 8개월. 자, 그 다음에 5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옳은 것을 찾으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국내 판매 점수는 곱하기 만을 했고 해외 판매 점수는 곱하기 5천을 했고 그 다음에 판매율 점수는 곱하기 1000이에요. 그죠? 그 부분이 주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볼 게 많은데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이 종목 국내 판매 점수는 해외 판매 점수의 1.5배 이상이다. 자, 보세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이 종목이 안 나와 있다. 근데 해외 판매 점수의 1.5배인 건 어떻게 알죠? 1.5배인 건 어떻게 알까요? 보시면은 자, 이거는 더 하셔야 돼요.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를 제외한다. 2를 제외해서 해보시면 7,950 이건 더 해야 됩니다. 7,951이 나와요. 1,951. 그죠? 그러면 2가 2,049인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내 판매 점수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곱하기 만을 한다 그랬잖아요. 곱하기 만. 맞죠? 곱하기 만을 왜 하는 거예요? 10,000개니까 하는 거예요. 10,000개니까. 됐죠? 해외 판매 점수는 5,000이니까 5,000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 같은 경우도 해외 판매 점수 물론 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하는 쉽진 않아요. 다 더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5,000에서 빼는 거예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도 2를 제외하면 3,899예요. 그 빼서 더하면 1,101이 나옵니다. 1,101. 됐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같은 위치 100의 자리는 100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더해야만 가능한 계산이고요.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입장권 국내 판매량이 13만 매이고 입장권 해외 판매량이 10만 매라면 입장권 판매량이 국내보다 해외가 많은 종목 수는 4개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입장권 판매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볼게요, 한번. 자, 입장권 판매량. 국내를 보시면 국내 판매 점수 있죠? 됐죠?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장권 국내 판매량. 국내 판매량.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해당 종목에 대한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외 판매다. 해외 판매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여기다 만을 나눠야 됩니다. 만, 나누기 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랑 그 다음에 5,000분의 그 다음에 해외 판매 그 다음에 곱하기 입장권 해외 판매량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제시가 된 게 국내 판매량이 14만이고 해외 판매량이 10만이라는 거예요. 얘가 14만이고 얘가 10만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를 캐치해야 되는 게 지워지고 여기가 14가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10만이지만 지워보면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판매 점수에다가 14 곱한 거랑 해외 판매 점수 곱하기 20한 거랑 비교했을 때 큰 걸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둘 다 들어가 있는 경우니까 7하고 10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해보시면은 나오는 게 이제 A, C, F, G 그래서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도 복잡한데 식 자체는 보시면 디귿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해당 종목 입장권 발행량이 가장 적은 종목은 G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입장권 발행량이 가장 적다. 그럼 입장권 발행량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판매율 점수로 해당 종목 입장권, 국내 해외 판매량을 나눠줘야 되고요. 거기다 곱하기 1000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해당 종목 입장권 판매량 점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까 구했지만 국내 판매량은 국내 판매 점수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해서 결국 만이죠. 해외 판매 점수 같은 경우는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해서 5,000이에요. 판매율 점수는 어쩌고 저쩌고해서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곱해진 숫자가 다 달라요. 곱해진 숫자가 같으면은 약분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국내 판매 같은 경우는 만이니까 냅두고 해외 판매 점수 같은 경우 곱하기 2를 하면 곱하기 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판매율 점수는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 만이 돼서 지울 수 있어요. 즉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국내 판매량입니다. 해당 종목. 그죠? 그러면은 국내 판매 점수 여기다가 입국판 됐죠? 이거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해외 판 그죠? 그 다음에 입해판 이거죠. 그죠? 대신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당 종목 입장권 발행량을 구하려면 판매율 점수로 나눠줘야 되는데 판매율 점수 어떻게 돼야 돼요? 곱하기 10이 돼 있으니까 나눠야죠. 10으로. 그죠? 요겁니다. 요거. 자, 요걸 구하는 거예요. 요거. 결과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계산이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G가 작아요. 얘하고 얘는 고정이에요. 얘하고 얘는. 몇 장 팔았는지 몰라도 고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압도적으로 작은 값 G입니다. 이런 자료에서는 얘하고 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둘 다 작은 경우하고 둘 다 큰 경우 이것만 의미가 있어요. 됐죠? 자, 해보시면은 G다. 맞습니다. G가 압도적으로 작기 때문에 우리 2는 찾았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가볼게요. 자, 20번인 다음 표는 갑국의 A지역 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랬네요. 자, 보시게 되면은 예글이나부터 올고온까지 있고요. 이 자료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만 1세 이하, 만 2세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만 2세가 궁금하다 그러면 만 2세 이하에서 만 1세 이하를 빼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만 5세 이하, 5세 초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원 나와 있고요. 자, 됐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정원 내에 있겠죠? 정원 내에. 자, 그 다음에 그 원화 연령대별 보육교사 1인당 뭐 됐습니다. 자, 각주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고요. 1번 만 1세 초과 2세 이하. 자, 이건 만 2세를 얘기하는 거죠. 만 2세. 원화의 33% 이상이 이든 어린이집이다. 자, 이러면 예글이나는 만 2세가 몇 명이냐? 20명. 이든 쌤 몇 명이에요? 40명. 아이오는 29-9, 20. 29-20, 20. 6, 20. 그 다음에 26-6, 20. 분의 40이죠. 자, 그러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33.3%. 그렇기 때문에 33% 이상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올고운 어린이집의 현재 보육교사가 18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올고운이면 맨 마지막 그죠? 세로축 맨 마지막에 있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만 1세 이하가 6명이니까 2명이 필요하죠. 2명. 그 다음에 만 2세 같은 경우는 20명이니까 4명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만 3세가 54에서 26을 빼면 28이죠. 4명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올고운 만 4세가 50명이죠. 50명이면은 자, 만 4세 같은 경우는 한 반에 15명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4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만 5세 같은 경우는 42명이죠. 42명이면은 만 4세, 20명이니까 만 42명이면 3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만 4세 초과가 지금 20명인데 만 5세 초과도 만 4세 초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만 4세 초과한 게 56명입니다. 56명. 자, 56명이니까 또 3명이 들어가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문제 풀이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는 제가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만 4세와 만 5세가 같은 반이 만 5세랑 만 5세 초과가 같은 반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5세 이상, 그러니까 만 5세랑 만 5세 초과 같은 반이다 라고 하면 몇 명이에요? 98명입니다. 그죠? 98명이면 5명이 필요해요. 뭐 어찌됐건 간에 결과적으로 어떤 값으로 하든지 간에 18명은 아니다. 니은이 틀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정원 대비 현재 원화수의 비율이 가장 낮은 어린이집. 자, 그럼 요거는 찾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찾으시냐면은 만 5세 이하하고 만 5세 초과 이 둘을 더하면 됩니다. 됐죠? 왜냐면 만 5세 이하까지는 누적이니까. 그래서 예그리나가 238, 이든이 215, 아이온이 150, 윤빛이 181, 올고운이 202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정원 대비 이랬으니까 정원분의 현재 원화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뭐 단순한 비율 계산이니까 아이온이다. 맞습니다. 리을 윤빛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추가로 고용하지 않고도 만 3세 초과 4세 이하의 원화를 최대 5명까지 더 충원할 수 있다. 윤빛 보세요. 윤빛이 지금 만 3세 초과 이 얘기는 만 4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 4세 반이 지금 몇 명이에요? 51명입니다. 51명. 자, 그다음 만 4세가 51명인데 지금 애초에 51명이면은 보육교사가 몇 명이 들어가야 되냐? 4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60명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60명까지 볼 수 있긴 하지만 윤빛이 정원이 5명 남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5명이 모두 L로 들어가더라도 60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할 수 있다.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입니다. 자, 20번까지는 좀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요. 21번부터 40번까지는 공통되는 내용은 좀 스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